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삼각 함수와 관련된 여러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79페이지 출제형 1번 문항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표일의 기본급과 수당률을 이용하여 2의 3번 셀부터 10번 셀 영역에 성과 수당을 계산하여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를 하시오 했어요. 첫 번째 화살표, 성과 수당은 기본급의 수당률을 곱해서 계산을 하자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표시 예를 봐주시면 원본이 이러하다면 최종 결과값은 이렇게 표시를 해라 라면서 100의 자리 반올림했을 때의 최종 결과값에 대한 힌트를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 화살표,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자 했어요. 라운드 함수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죠. 숫자와 자릿수. 이때 주의하실 건 자릿수가 되게 되는데요. 자, 원본에 해당하는 게 128,320이었어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건 문제에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자 했습니다. 자, 그 말은 3에서 8로 올려서 표시를 하자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자니 점자리가 사실상 0자리죠. 자, 왼쪽 방향으로 몇 칸? 자, 3칸까지만 표시를 좀 해라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자니 자릿수 자리에는 마이너스 3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수식 작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수당 범위의 첫 번째 빈칸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상단 수식 입력줄에다가 일단 기본급 곱하기 수당률 작업부터 해볼게요. 김형기 행위에 해당하는 기본급 보이는 거 찍어 주시고요. 자, 곱하기 작은 별, 역시나 김형기에 해당하는 수당률 마저 찍어 주세요. 자, 그대로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자, 지금은 문제에서 원하는 것과 다르게 10의 자리라던가 100의 자리까지도 같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줘라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결과값을 라운드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담아주시고요. 자, 자릿수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100의 자리까지니까 음수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3칸까지만 표시를 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100단위 이하는 다 절삭 처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문항이었고요. 이어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표일의 목표 수량과 판매 수량의 차이를 계산하여 다음 영역의 실적 차이를 양수, 즉 절대값으로 표기를 하자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 ABS 함수를 사용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자니 먼저 목표 수량과 판매 수량의 차이값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실적 차이 범위의 맨 처음 칸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 수식 입력줄에서 equal, 자, 앞에 보이는 목표 수량 선택해 주시고요. 자, 차이니까 빼도록 할게요. 산술연산, 자, 판매 수량 마저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대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음수값이 표시가 되기도 하고 양수값이 표시가 되기도 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차이니까, 자, 그냥 다 양수로서 표시를 해라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식을 ABS 함수 안에 담아주시기만 하면, 자, 자연스럽게 음수 부호가 생략이 된 양수값 형식으로 전환이 되게 될 겁니다. 자, 클릭 드래그 당겨 마무리해 주시면 모두 다 양수로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어 동그라미 3번, 표일의 목표 수량과 판매 수량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달성률을 계산하여 정수로 표시를 하시오 그랬고요.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달성률은 판매 수량 나누기 목표 수량 곱하기 100으로서 작업을 하는데, 두 번째 화살표 int 함수를 사용하자 했어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건 이번 문제는 정수로 표시하기 위해 int를 써라 라고 제시를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함수를 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정수로 표시할 수 있는 함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인티저 함수. 자, 두 번째는 트렁케이트 함수가 있다, 가능하다라고 언급드렸었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실상 라운드 계열도 자릿수를 0으로 설정하시면 정수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정수로 표시하시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함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int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숫자값만 정확하게 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률의 첫 번째 빈칸 선택해 주시고 상단 수식 입력줄에서 연산 진행하겠습니다. 자, 판매 수량을 나눠줄게요. 목표 수량으로. 자, 마지막으로 100을 곱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문제에서는 int 함수를 사용하자 했기 때문에 자, 이만큼의 수식값을 자, int 함수 안에 담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닫아서 결과 확인해 주시면 자, 달성률에 해당하는 거 해결이 되셨을 거고요. 이어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표 2에서 직위가 사원인 직원들의 기본급 합계를 다음 셀에 계산해줘라 했습니다. 자, 먼저 SUMIF 함수의 인수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SUMIF는 인수가 3가지가 들어갔었어요. 조건의 범위, 그 다음 조건, 마지막은 합계 범위, 인수가 총 3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주의하시면서 작업해 주시고요. 결과 셀 선택하시고 상단 수식 입력줄에 equal SUMIF 삽입할게요. 자, 맨 첫 번째는 사원이라는 게 조건인 거니까요. 자, 조건의 범위라는 건 조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조건의 범위가 되게 됩니다. 조건이 사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직위 범위를 조건의 범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마 찍고 자, 두 번째는 조건이 사원이잖아요. 그죠? 자, 직접 사원이라고 자판을 이용해서 치실 거면 양쪽 쌍따옴표 붙여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또 아니시면 사원이라는 것이 화면에 있잖아요. 그죠? 자, 보이는 아무 사원이나 선택만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클릭 드래그 당길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절대 참조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보이는 사원 찍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합계 범위는 우리 이번에 기본급의 합계를 구해줘야 하죠. 자, 그래서 기본급 범위를 다 훑어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의 범위, 조건, 마지막은 계산 범위. 자, 더 들어갈 게 없어요. 자, 괄호 닫고 마무리 쳐주시면 결과가 표시가 됐을 거고요.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자, 표 3에서 직위가 사원이 아니면서 보이시죠? 주의하실 건 아니면서 같지 않다, 다르다에 해당하는 연산자가 뭐였더라? 괜히 열었다가 괜히 닫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이어 목표량이 200 이상인 직원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계산을 해줘라 했는데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건 조건이 몇 개예요? 자, 사원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하나, 자, 목표량이 200이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하나. 자, 조건이 2가지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 이름에도 지금 ifs 복수형의 s가 붙은 거 주의하시면서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수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결과셀 잡아주시고 상단 수식 입력줄에 equal이고요. 자, SUMIFs 함수를 좀 이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SUMIFs 함수는 위에서 풀어봤던 SUMIF 함수와는 다르게 계산 범위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 영역을 계산 범위, 합계 범위로서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컴마. 자, 그 다음 조건이 2개면 2세트였죠. 범위 조건, 세트 단위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했어요.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사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직위 범위, 컴마. 자, 그 다음은 사원이라고 직접 적으셔도 되고요. 사원. 자, 그게 아니시면 보이는 사원을 찍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정답 처리되니까 편하게 작업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목표량이 200 이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당연히 목표량 범위를 잡아줘야 해요. 두 번째 조건 범위. 자, 두 번째 조건은 당연히 200 이상이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만약에 목표량이 200이다 그랬으면 저 쌍따옴표 안 붙여요. 그냥 200이라고 숫자만 적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엔 뭐예요? 200 이상이잖아요. 자, 앞에 뭐가 들어가요?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요. 자,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예요. 자, 숫자가 아닌 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양쪽의 쌍따옴표는 붙어야 제대로 인식을 합니다. 주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괄호 닫아 마무리해 주시면 5번도 끝 나시는 겁니다. 이어서 출제형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표 1의 1, 2, 3, 4분기 금액 합계를 이번에는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표시하는 누적 금액을 계산을 해줘라 그랬고요. 자,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역시나 표기 2에 제시하는 거 보이시죠? 자,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이렇게 표시해 라고 힌트 주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화살표 내림이기 때문에 이번엔 라운드 다운 함수를 사용을 하자 그랬고요. 자, sum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제시된 함수는 모두 사용하시되 제시되지 않은 함수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수식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누적 금액의 첫 번째 빈칸 잡아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이퀄 삽입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계를 구해야 그걸 가지고 내림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합계 먼저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3으로 시작을 좀 해줄 거고요. 자, 문제에서는 1, 2, 3, 4분기의 전체 금액을 합계를 좀 계산을 해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강경민이에 해당하는 1, 2, 3, 4분기만 블럭 설정해주세요. 자, 괄호를 닫고 마무리해 주시면 자, 당연히 합계가 구해는 졌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는 거잖아요. 절삭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10단위랑 100단위가 표기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문제에서는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 최종 결과값인 요 금액 합계 썸을요. 자, 라운드 다운 함수 안에 첫 번째 숫자 자리에 담아주시는 거고요. 자, 자릿수는 자, 이번에도 왼쪽 방향으로 3칸까지만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적어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1000단위 이하 값들은 절삭 처리가 됐을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표 2에서 구매 수량을 포장 단위로 나눈 몫을 계산하여 다음 영역에 박스 포장 개수를 계산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쿼션하고 모드 함수 중 알맞은 걸 골라 써라 했죠. 자, 문제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둘 다 써라가 아니라 맞다고 생각하는 걸 수험자 본인이 판단해서 한번 써봐라. 이런 형태의 출제도 많이 되고 있어요. 자, 몫을 구하는 건 당연히 쿼션이고 나머지를 구하는 건 당연히 모드겠죠. 그래서 문제 내에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에 작업을 해주셔야 맞겠고요. 자, 쿼션 함수와 모드 함수 둘 다 인수는 두 가지가 들어가죠. 숫자 1과 숫자 2였어요. 그냥 쉽게 큰 수, 작은 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쿼션이 나머지는 모드가 구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해보자면 박스 포장이 첫 번째 빈칸 잡고 수식 입력줄에 이퀄이고요. 자, 쿼션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큰 수, 구매 수량 찍어주시고 자, 컴마 포장 단위는 24라 했습니다. 자, 보이는 거 찍어주시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구매 수량은 고객마다 다 달라요. 바뀌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포장 단위 24는 동일하잖아요. 공통이에요.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값, 바뀔 필요가 없는 값에 해당하는 거 저희 참조 전환해 주기로 했었죠. 자, F4번 키 눌러주시면 앞뒤로 달러 표시가 붙으면서 절대 참조 변환 가능하다 언급드렸습니다. 반드시 묶어주셔야 해요. 자, 괄호 닫고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박스 포장 단위에 해당하는 결과가 표기가 됐을 거고요. 자, 이어서 3번 바로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이퀄의 모드 사용해 주시고 자, 동일해요. 자, 구매 수량 큰 수, 컴마 작은 수 자리에 포장 단위를 찍어 주시는데 자, 이 포장 단위에 해당하는 건 공통이라고요. 바뀔 이유가 없어요. 자, F4 이용해서 절대 참조 묶어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는 값이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마지막 4번 해결하겠습니다. 표 2에서 지역이 인천인 고객들의 구매 수량 합계를 다음 셀에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해줘라. 첫 번째 화살표, 표시 예를 봤더니 560개와 같이 표기를 해라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sum if 함수와 연산자 and를 같이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일단 합계를 구해야 그 다음에 개를 붙이는 거잖아요. 자, 일단 합계에 집중해서 sum if 함수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sum if 이용해 주시는데 자, sum if는 인수 3가지였어요. 조건의 범위, 그 다음은 조건, 마지막은 계산 범위였었죠. 이번 문제에서는 조건이 인천이에요. 자, 그러자니 인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역 범위가 조건의 범위가 되면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조건 자리에는 당연히 인천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요. 보이는 인천을 찍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엄마. 자, 마지막으로 계산 범위는 우리 구매 수량의 합계를 원한다 했기 때문에 구매 수량 범위를 다 훑어 잡아 주시면 자연스럽게 인천의 합계를 구해주게 될 건데 저희는 여기에 뭐 한글로 개라는 게 같이 붙어 표기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연결연산제 and 등장하고 자판으로 개라는 걸 직접 입력할 거예요. 자, 숫자 아닌 거 조그만 거 하나라도 들어가면 숫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양쪽에 쌍따옴표는 붙여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개라는 거 쌍따옴표 붙여 입력해 주시면 결과 확인했을 때 표시 예와 같이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 문항들이었고요. 인수 정리 잘 해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